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방정식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등식의 양변에 무언가를 이제 같이 할 때 다 영향을 안 주고 어떤 경우만 영향을 준다고 했죠? 부등호가 바뀐다고 했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뀐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두 개가 있을 때 똑같이 커지고 똑같이 작아질 때 컸던 애가 계속 큰 건 바뀌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음수를 곱하게 되면 원점 대칭이 일어나면서 바뀌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혹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다시 말하면, 자, 원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A, B가 이렇게 A보다 B가 더 컸다고 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원점 대칭이란 말이야. 원점 대칭. 그럼 마이너스 A는 이게 되고 B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둘 중에 누가 커져요? 이쪽이 커지죠. 그러니까 A랑 B에 대해서 얘네한테 마이너스 음수를 곱하게 되면 얘가 더 컸던 게 결과적으로 얘가 큰 걸로 바뀐다고, 뒤집어진다고. 왜 그런지 알겠죠? 원점 대칭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야. 이게 이렇게 되면서 뒤집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컸던 쪽이 더 멀리 가니까 오른쪽에서 더 컸던 게 더 멀리 더 왼쪽으로 가버리니까 대소 관계가 뒤집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A랑 B랑 있을 때 뒤에 얼마를 더하고 뺐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 여기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7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뭐를 보라 했지? A랑 B의 곱해진 수, 나눠진 수를 보라 했죠? 그럼 여기는 변화가 없잖아. 1, 1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거랑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양쪽에 똑같은 걸 더했죠. 그러니까 또 같지. 얘는 빼는 건 상관이 없어, 그치? 근데 얼마야? 이게 양변에 4를 곱할 때도 안 바뀌고 양수니까 뺄 때도 안 바뀌어요. 언제만 바뀐다? 이 경우 마이너스 6이라는 음수를 곱할 때만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음수를 곱할 때, 음수를 나눌 때 원점 대칭 현상 때문에 대칭이 되면서 컸던 쪽이 더 작은 쪽으로 멀리 가잖아. 이때 바뀐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풀고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두 가지로 다 풀어보자. 자, 만약에 이제 이 이항이라는 건 그러니까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서 생기는 게 이항이기 때문에 이항할 때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등호의 방향이. 그래서 자, 마이너스 4x를 여기다 두고 얘를 넘겨올 때 부등호 방향이,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자, 여기 마이너스 8 있었던 자리에 두고 1 넘겨오면 마이너스 1. 그럼 정리할 때도 부등호 방향 바뀔 이유 없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자, 이제 내가 x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에 얼마를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3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을 나눌 때 어떻게 되겠어? 그치, 마이너스니까 바뀐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기준값 3을 표시하고 이것보다 빵 뚫리고 이퀄 없으니까 얘가 더 작아. 그러니까 이쪽이라는 거지, 이렇게. 자, 이걸 선생님이 다르게 풀어볼게요, 한번. 1만 똑같이 한번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중학교 때 어떻게 했다 했지? 선생님은 x 앞에 개수가 작은 쪽을 이항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 중에 얘가 작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동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쪽에 있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4x, 이 숫자 1이 여기 있고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8. 그러면 부등호 방향 계속 바뀔 일이 없고 이거 더하면 3x, 이거 하면 9. 이렇게 왜 한다 했지, 선생님이? x의 개수가 작은 쪽을 이항하게 되면 항상 s의 개수는 양수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부등호에 대해서 신경을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음수를 나눌 일이 없어지니까, 곱하거나 나눌 일이. 그래서 3을 나누면 이렇게. 이것도 역시 경계값 3을 표시하고 나면 이퀄 없으니까 뻥 뚫고 x가 3보다 작아. 뾰족하니까 작아. 그러니까 이쪽.
어떻게 풀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3이랑 1을 곱하면 6, 3이랑 이걸 곱하면 마이너스 3x. 자, 이쪽에 x에 관한 식 남겨두고 다 넘기면 1 그냥 써볼까? 이렇게 넘겨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3x 이거는 1 빼기 4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9. 그럼 양변을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돼. 그러면 그때 뒤집히겠죠. 이렇게. 그럼 이건 기준값이 3인데 이퀄이 있으니까 7하고 x가 벌어진 쪽이니까 큰 쪽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3번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가감법, 대입법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자, 먼저 대입법으로 풀어보자. 대입법, 가감법. 자, 대입법은 대신 들어가는 방법이고 가감법은 더할까 뺄까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에요. 대상이 뭐다? 식을 대입하거나 식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라는 거야. 자, 대입법 먼저 다시 식 한 번만 쓸게요. 자, 대입법으로 할 때는 x는 또는 y는으로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내가 x는 꼴로 바꾸면 5-y죠. 그럼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바꿨잖아. 그럼 이 말은 내가 x 자리 대신에 5-y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x라는 문자가 사라지고 y라는 문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 자리에 내가 얘를 넣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본인이 계산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상 첫 번째 식을 대입할 걸 바꿔서 두 번째 식에 넣는 건데 이걸 대입할 자리를 괄호로 만들고 나머지를 일단 똑같이 한번 쓰라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대입할 걸 써. 5-y 그러면 이건 10-2y 플러스 3y는 7. 자, 마이너스 2y랑 3y를 계산하면 y죠. 그리고 7 빼기 10 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대입법의 장점이 뭐랬어? 내가 대입하려고 정리한 식에 넣으면 다른 한 문자, 다른 한 미지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3인데 얘를 여기다 넣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y 자리에 가로를 하고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한번 써볼까? 얘는 5 마이너스 y 자리에 얘를 넣어.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면 이건 5 더하기 3이 되니까 아이고 미안해 안 보였다. 자, 여기다 넣으면 x 여기 y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괄호해서 숫자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8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네. 하나의 식을 x는 또는 y는으로 바꾸고 그거를 자, 이 x를 y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이 식에서 내가 x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y만 남죠. 그러니까 y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푼댔죠. 한 번만 복습해볼까? 연립방정식 풀이의 목표가 뭐라고 했죠? 미지수를 줄여가는 것. 지금 잠깐 일이 있어서. 자, 그래서 한 문자 x는 연립방정식 풀이의 목표는 뭐냐면 미지수를 줄여가는 것. 그래서 줄여서 미지수를 하나씩 줄여서 식을 연립해서 미지수를 하나씩 줄여서 결국 미지수가 한 개 남는 그치? 방정식을 푸는 거지.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면서 대입하는 거랬죠? 네. 그래서 미지수를 줄여가는 방법이 대입법이랑 가감법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x, y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데 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한 개만 남긴 거죠. 그래서 미지수를 한 개만 남겨서 그 미지수 한 개짜리 방정식을 푼 거지, 여러분은. 미지수 한 개짜리 방정식. 그렇게 한 문자를 구하고 미지수를 구하고 이걸 이제 또 처음에 주어졌던 식에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그런데 대입법의 장점은 뭐다? 정리된 식에 넣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바로 이제 플러스 8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답을 쓸 때는 따라서 x는 8,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또는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8, 마이너스 3으로 쓰셔도 되죠. 되셨죠? 네. 자, 이 같은 문제를 가관법으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는 5, 2x 플러스 3y는 7. 자, 이걸 가관법으로 풀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가관법이라는 건 식끼리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하나를 없애는 거야. 그죠? 미지수를 하나를 없애는 거야. x를 없애고 싶으면 얘를 2를 맞춰야 될 거고, y를 없애고 싶으면 얘를 3으로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x를 없애려면 이 전체식에 2를 곱하면 되고, y를 없애고 싶으면 이 전체식에 3을 맞춰야겠죠. 3배를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1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에 2를 곱하는 걸로 해서 한번 바꿉시다. 1번식에 2를 곱하면 2x 플러스 2y는 10으로 바뀌겠죠. 그 원래 이 두 개를 푸는 거였는데 이 식을 이걸로 바꿔치기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는 문제로 바뀐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2x랑 2x를 맞췄으니까 똑같은 건 빼야 없어지죠. 빼야 0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등호를 기준으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3i에서 2i 빼면 y 남고 7에서 10 빼면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 식 아무거나에 넣으면 되는데 제일 간단한 식에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 넣어볼게. 마이너스 3을.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에 마이너스 3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써도 돼요. 바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러면 x 빼기 3이 5고 3이 이항하면 x는 8. 그래서 아까 대입법으로 구했을 때랑 같은 해가 나오죠. 8,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법으로 구했을 때랑 같은 해가 나온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풀이의 목표가 미지수를 줄여가는 것. 그래서 미지수 한 개가 나올 때까지 줄여가서 그 한 개에 관련된 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했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푸는 수준은 미지수가 2개인 경우니까 한 번만 연립을 하면 되는 거지, 그치? 한 번만 연립을 해서 미지수 한 개를 없애고 나서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네. 미지수가 여러 개인 경우가 되면 다단계로 계속 내려오면 된다고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기 풀이가 좀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 공간에다 풉시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가관법, 대입법 써도 되는데 우리 가관법 쓸게요. 그럼 위에다가 3을 곱할게요. 요 식에 3을 곱하는 식을 써볼게. 그럼 어떻게 돼? 3x 플러스 9y는 마이너스 30.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랑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 문제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써볼까, 선생님이?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 문제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 쓸 건데 이 식을 먼저 써볼게. 이거 30 썼으면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면 문제로 바뀌어요. 자,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말해준 적 있는데 지금 3x랑 3x가 똑같아. 그럼 어떻게 없애야 되지? 즉 빼서 없어야 돼. 식끼리 빼야 돼요. 근데 그 간법 빼는 걸 쓸 때는 빼기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어떤 요령이 있다 그랬지? 빼기가 눈에 보이도록 그 두 식 중에 하나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 이거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각각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식을 바꾸면 어떻게 돼? 뺄 거였는데 더하는 식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간법을 써야 되는 상황을 양변에 하나의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갑법 쓰는 상황으로 바꾼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양변을 더하면 이건 없어지고 11y는 마이너스 2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를 제일 간단한 식에 넣으세요. 여기다 넣어볼게. 맨 위에 식에 여기다 넣자. 여기다. 그러면 x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0 이라는 식으로 바뀌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x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0. 그럼 x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리고 정리해서 쓰면 따라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지금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등식을 완전히 풀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모르는 게 들어가 있지, A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각각. 자, 얘를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2x 여기다 두고, 얘 넘어오자. 어떻게 돼? 넘어갈 때? 플러스 3x. 자, 이건 이쪽에 두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3x는 1x니까 x라고 쓰고 얘는 마이너스 2 되셨죠? 자, 이거를 또 정리해보면 얘는 x가 여기만 있지. 그러니까 8-x를 두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 x는 원래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우변에 두고.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얼마예요? 8-2a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가 해가 같다는 것, 이 뭐 두 개의 모양이 얘도 해고 얘고 해니까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작거나 같잖아, x가. 근데 얘도 5라 작거나 같지? 그러니까 이 경계값만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그렇지, 이 경계값만 마이너스 2가 돼주면 이 식이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8-2a가 마이너스 2, 이 식을 풀면 되겠죠. 그러면 등호를 기준으로 얘를 넘기면 2a,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10. 따라서 a는 얼마다? a는 5이다. 2로 나누면 양변을. 되셨죠? 자, 5번.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었을 때 다음 보기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이 그림과 같이 나타내지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에 할 때 뭐 말했었는지 기억나, 얘들아? 이 부등호를 떼고 이걸 다 이퀄로 바꿨을 때, 방정식 있지? 그 방정식의 해의 값이 이 부등식들의 경계값이 된다고 했어요. 그 얘기 기억나요? 그 얘기 기억나면 사실 제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그치? 해가 되는지 확인해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일단 이퀄을 만족해야 경계값이 되는 거니까.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푸시면 돼요. 하나씩 다 풀어보자. 일단 그냥 그러면 4x를 2x를 빼, 이렇게 2x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경계로 이쪽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땡. 맞죠? 그리고 얘는 전개하면 3이 다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그러면 3x가 있는데 이쪽으로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3. 이쪽 0이고 이 x.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네, 땡. 자, 얘는 양변에 4를 곱하면 20 마이너스 x 16. x랑 이거랑 자리 바꾸기 하면 마이너스 x 넘어오면 x, 16 넘어오면 마이너스 16. 따라서 x는 4보다 크거나 같아. 땡. 자, 마지막 답 이것밖에 없겠지만 마저 풀어봅시다. 양변에 10을 곱하면, 자, 소수를 정수 개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하면 5x 마이너스 12, 8x 마이너스 3. 그럼 8x에서 5x 넘어오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3 넘어오면 플러스 3. 그럼 이거는 3x, 여기는 마이너스 9. 양변에 3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어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답이었죠. 그죠? 됐습니까? 네. 자, 한 상자에 한 개에 150g의 물건을 무게가 400g인 상자에 넣은 후 상자의 무게를 측정해 보니 3kg을 넘지 않았다. 3kg을 넘지 않았다. 자, 이거 보고 뭘 알아야 된댔어?
무게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는구나. 자, 근데 여러분들 뭐에 민감하셔야 돼요? 단위. 지금 여기는 g이고 여기는 kg이야. 네, 하나에 맞춰야겠죠? g인 걸 kg으로 바꾸려면은 얘가 그 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kg을 g으로 바꾸자. 그럼 뭐가 돼? 3000g. 됐죠? 네. 이거 여러 번 했어, 정말. 한 개에 150g이야. 단위 생략하고 말해보자. 한 개에 150이면 두 개는 300, 세 개는 450, 네 개는 600. 머릿속에 뭐 하고 있어요? 곱하고 있지요. 한 개의 무게와 이제 개수, 상자의 개수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한 개 무게가 150g인데 x개면 그렇지, 150과 x를 곱해서 150g, 150x. 그래서 물건의 무게는 150x가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울에 올릴 때 물건만 올리는 게 아니라 상자에 담아서 올린다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가 몸무게를 재는데 옷을 후딱 벗고 재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재면 무게에 옷 무게가 반영이 되죠. 네, 똑같이 상자에 넣어서 무게를 재게 되면 상자 무게가 저울에 반영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물건 무게에다가 상자 무게. 이게 저울에 보이는 무게겠지? 네, 이게 3kg, 3000g을 넘지 않았다. 그러면 작거나 같았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물건을 그 식을 푸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150x 3000 빼기 400이니까 산수하자. 2600. 그러면 x 2600 150으로 나눠. 그러면 이건 10으로 나누면 15분의 260. 그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나눗셈을 못하면 나누기를 그냥 해보면 돼, 얘들아. 괜히 머리로 하려다가 틀리는 것보다 정직하게 나눗셈을 해보세요. 260을 15로 나눠.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마야, 이거? 110. 그러면 7개. 그러면 7, 5, 35. 이렇게. 그럼 17 점 얼마. 이게 17 점 얼마가 되는 거지, 그치? 17 점 얼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x가 17 점 얼마나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은 여기 있고 16은 여기 있고 18은 여기 있을 때 17 점 얼마의 위치는 여기겠지, 여기.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죠. 이렇게 칠하지만 이게 나타내는 실제 값은 여기잖아, 여기. 그럼 이 범위에 들어있는 상자의 개수는 당연히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얼마야? 제일 큰 자연수는 이제 17까지죠, 17. 그래서 최대 17개의 상자를 17개의 미안해. 17개, 물건 17개를 상자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최대로.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소수나 분수, 개수를 불편해 하잖아? 일단 그것부터 바꿔보자. 자, 1번은 어떻게 하겠어? 1번 시계. 1번 시계 10을 곱해야겠다, 그치?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7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14로 바뀌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소수 개수들을 10으로 곱해서 바꿨고, 분수 개수들은 4와 2의 최종 배수인 4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2번 시계는 4를 곱하자는 거야. 4를 곱하면 3x 마이너스 2y 2 이렇게 바뀌면 되겠다, 그쵸? 네. 이렇게 두 개를 바꿨어. 근데 x도 안 없어지고 y도 안 없어지죠? 네, 그러면 가감법을 위해서 우리가 대충 뭔가를 또 곱해줘야 되는데, 7과 3은 서로 소니까 얘를 해결하려면 21로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크잖아. 얘는 해결하려면 6으로 만들면 되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낫겠다, 그치? 그러면 3이 6이 되려면 2를 곱하면 되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3을 곱하면 되고.
그러니까 위의 식에는 2를 곱해보자. 보여요? 네. 2를 곱하면 아래 식엔 3을 곱하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이 식은 우리가 연립하기 좋은 식이다. 그렇죠? 왜? 마이너스 플러스 6i와 마이너스 6i가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식을? 더하면 되죠. 더하면 돼요. 여기다 그냥 대충 쓸게. 더하면 마이너스 20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5x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못튼 친구들 있더라.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x를 구하고 나면 y는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아무 데나 대입하면 돼. 선생님이 여기다 해볼게. 이번엔 이 식에다 대입해볼게. x에다 4를 대입하면 어떤 식이 돼? 3 곱하기 x인데 3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12 마이너스 2y는 2. 이걸 풀면 되죠? 그럼 2y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12에서 2를 빼지. 그러면 2y는 10이니까 y는 5. 이렇게. 그래서 x는 4, y는 5가 되잖아요. x는 4, x값이 a야. 이게 a야. 그리고 y는 5인데 이게 b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하면 a 빼기 b니까 a는 4, b는 5 빼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네. 자, 8번. 자, 해. 선생님이 해 라는 말을 진짜 강조했잖아. 해가 보이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뭘 떠올리랬지? 그렇지, 대입을 떠올렸죠. 방정식에서 해라는 말은 방정식에 그 값에다 넣으면 이퀄을 만족시킨댔잖아. 그러니까 해가 x가 마이너스 1, y가 2라는 말은 요 자리에,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 이 y 자리에 2를 넣으면 식이 만족된다는 거야. 써볼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a, y 자리에 2를 넣으면 b 곱하기 2니까 2b는 5.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바뀌고 두 번째 식은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 y가 2니까 플러스 2a는 2로 바뀌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이 됐어? a와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됐네. 그치? a와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됐어요. 자, 대입법으로 푸셔도 되고 가감법으로 푸셔도 되는데 문제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그치? 항상 그 문자의 순서를 같게 맞춰놓고 생각하세요. 가감법 할 때는. 무슨 말이냐? 얘가 A, B 숫자 순이면 얘도 A, B 숫자 순. 그럼 A가 지금 이거잖아. A양이. 그러니까 2A 이거 마이너스 B는 이 순서로 이렇게 쓰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 가감법으로 하고 대입법으로 해서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그 가감법을 할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다 2배를 해보자. 위에 있는 식에 여기다 2배를 해봐요. 여기다 2배 하면 어떻게 돼? 이 식을 2배 하는 식으로 바꿔.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b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럼 나는 원래 이 두 식을 연립하려고 했는데 얘를 이걸로 바꿔치기 했으니까 이 두 식에서 이 두 식으로 바뀐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식을 두고 이렇게 더하면 없어지고 이렇게 더하면 3b 이렇게 더하면 12 그래서 b는 4 b4를 구하고 나면 아무데나 넣으면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다 넣어볼게.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자. 그러면 이 자리에 4를 넣으면 마이너스 b였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a는 이 나머지는 그대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2a는 2 더하기 4가 되죠. 2 더하기 4 그러니까 2a는 6 따라서 a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한 a는 3, b는 4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겠지. a는 3, b는 4 선생님이 지저분하게 풀어도 내용을 잘 이해하길 바래요. 잘 되었죠? 자, 9번 어느 영화관에 어제 총 관객 수는 1200명이고
오늘은 어제에 비해 남자 관객 수는 3%가 감소하고 여자 관객 수는 6%가 증가하여 전체 관객 수는 36명이 증가하였다. 오늘 입장한 남자 관객 수와 여자 관객 수를 각각 구하시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준 적이 있냐면 활용 문제는 대부분 구하라는 바를 x, y로 두면 좋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100문제 중에 95문제가 그러면 나머지 5문제는 꼭 그렇게 두면 안 좋은 경우가 있다 했어. 이거는 그 나머지 5%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인데 봐봐. 오늘은 어제에 비하여 3%가 감소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제 거를 미지수로 설정해야 오늘 거를 그 미지수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하기 쉽겠죠. 그래서 구하라고 한 게 오늘 남자 관객수와 여자 관객수지만 이건 어제 남자 관객수와 여자 관객수를 x, y로 설정해야 풀기 편한 문제야. 그러니까 어제 선생님 글씨 진짜 못 쓰거든요, 얘들아. 남자 관객수를 x명, 어제 여자 관객수를 y명이라고 두자. 얘들아 하자라고 하든가 두자라고 하든가 그 말이 그 말인데요. 하자. 글쎄. 글씨 진짜 쓰기 싫어.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봐봐. 오늘은 어제에 비하여 3% 감소했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남자 관객수 어떻게 표현되게 3% 감소되면 일단은 쓰고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3% 감소되면 그 어제 거에 비해서 0.97x가 돼. x명이 돼. 그리고 오늘 또 여자 관객수는 6% 증가했댔지. 증가하면 1.06y 명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식은 어떻게 하면 돼? 어제 총 관객 수는 1200명. x랑 y를 더한 건 1200. 오늘은 0.97x 더하기 1.06y가 36명이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돼? 1236. 1236이라는 식 두 개를 세우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이걸 연립하면 되거든? 인내를 가지고 연립을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일단 얘는 100을 곱하면 97x 106y는 123600 됐죠? 그러면 얘를 맞춰주려면 97을 다 곱하든지 106을 다 곱해. 이거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도 이런 계산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97을 다 곱해볼까? 그러면 106을 곱해볼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106x 더하기 106y는 일단 106을 곱해야 돼. 106. 그러면 봐봐 얘들아. 내가 1200에 106을 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이 이걸 사실 나한테 이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1006 곱하기 106의 의미는 1200을 106번 더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계산을 나한테 만약에 혼자 하라 그러면 나는 이거 100번 더한 거랑 1200을 총 106번 더하라는 거니까 6번 더하는 걸로 나눠서 계산할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하면 120000이랑 7200이라서 계산이 빨리 나오거든. 합하면 그러면 727200이 나오잖아. 근데 선생님 이거 그냥 아래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똑같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722 이렇게 00 127,200으로 나오죠. 됐죠? 자,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위에서 아래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산을 설명한 거고,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9x는 빼 3600, 그럼 x는 400이 되죠? 그럼 x가 400이면 y는 800이 되죠. 여러분한테 요구한 건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입장한 남자 관객수. 따라서 요 x에다가 요 값, y에다 요 값을 계산해서 답을 내야 돼요. 아이고, 안 보이고 있어서 미안해요. 네. 그러면 0.97 곱하기 400을 해야 되잖아. 0.97 곱하기 400. 그럼 0.97 곱하기 400은 여기에 100을 여기다 주면 97 곱하기 4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또 계산을 해, 그냥 얘들아. 선생님도 이런 계산 그냥 해. 97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럼 사실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7, 4, 28, 2, 9, 4, 36, 388. 그러면 이거는 388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1.06이니까 1.06에 800을 곱하니까 여기 있는 100을 여기다 주면 106 곱하기 8이니까 8, 6에 48, 8. 848. 이건 848.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푸는 거를 나는 하나도 안 알았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치? 일단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구하라는 바를 xy로 두면 어렵죠. 그래서 어제 거를 xy로 둬야 되는 전형적인 문제. 그러니까 구하라는 바를 xy로 못 두는 전형적인 문제가 이 유형이야. 그리고 일단 숫자 계산이 더럽고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추가로 설명해야 되는 건 감소하고 증가하는데요. 이거 좀 추가로 설명할게요. 이제 답은 그래서 오늘은 388명 남자가, 여자 관객수는 848명, 여자는. 이렇게 하면 돼, 답은. 근데 이제 여기다 설명해 볼까? 이만큼의 공간이 있네요. 네. 자, 관객수가 3% 감소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3%가 감소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제 남자 관객수로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 그러면 남자 관객수가 어제는 X였어. 근데 3%가 감소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어제면 오늘은 X에서 3%가 감소했으니까 3%만큼이 빠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100분의 3만큼 3%만큼 0.03만큼이 덜 갔다는 거잖아. 3%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죠? 0.03. 그러니까 X라는 인원의 0.03만큼이 덜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었다면, 예를 들어 100명이었다면 원래 100명이 와야 되는데 감소했다는 의미는 뭐야? 100명의 그 3%. 그러니까 3명이 덜 왔다는 거잖아.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걸 X로 묶어서 표현하게 되면 이게 바로 X 앞에 1이 있었으니까 1 빼기 0.03이 된다는 거지. 이걸 계산하면 0.97X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